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다층 AI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좀 복잡해 보이는 AI를 쓸까? 그냥 뭐 강력한 AI 모델 하나면 되지 않나 하는 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다층 모델이 왜 더 나은지, 그 원리랑 실제 쓰이는 예시들을 통해서 한번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AI 모델 딱 하나만 쓸 때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민감도랑 정밀도 사이의 줄다리기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감도는 이제 필요한 걸 얼마나 잘 찾아내냐 이거고 정밀도는 찾아낸 게 얼마나 정확하냐는 건데 이걸 동시에 높이기가 참 어렵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경비 시스템 같은 거 생각해보면 모든 잠재적 위협을 다 잡으려고 하면 실수로 무고한 사람까지 잡는 경우가 늘고 그러니까 민감도는 높은데 정밀도는 낮은 거죠. 네, 오탐이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또 너무 확실한 위험만 잡으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건 정밀도는 높은데 민감도가 낮은 상황. 딱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건 단일 모델이 판단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부르는 걸 딱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하나라서요? 네, 그래서 민감도를 올리면 정밀도가 내려가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동시에 다 최적화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한계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나온 게 바로 이 다층 모델인 겁니다. 뭐랄까.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치면서 정보를 점점 걸러내고 정죄하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각 단계마다 목표가 다른 거죠. 단계별 필터 시스템이라.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그 자료에 나온 3단계 작동 방식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 1단계. 첫 단계는 넓게 잡는 단계예요. 목표는 민감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 일단 다 잡는다. 네. 가능한 모든 의심 대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수색대 역할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약간의 오탐, 그러니까 거짓 양성은 좀 감소하더라도 진짜를 놓치는, 즉 거짓 음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다음 2단계는 이제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잡힌 것들 중에서 명백한 오류나 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정제하는 거죠. 정제 단계. 네, 스팸 메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1차로 의심 메일 왕창 거르고 2차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진짜 스팸만 남기는 거. 약간 분석관 역할이죠. 여기서부터 거짓 양성을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좁혀가는군요. 그렇죠. 마지막 3단계는 확실하게 판단하는 단계. 여기서는 목표가 아주 높은 정밀도예요. 정밀도. 네, 앞선 단계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정제된 정보만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 거의 확실한 사례만 남긴다고 보시면 돼요. 뭐 금융사기 탐지에서 최종 판정 내리는 것처럼 판결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거짓 양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와, 단계별로 역할이 아주 명확하네요. 뭔가 체계적인 느낌인데요. 이런 방식이 이론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되나요? 네, 그럼요. 정보 이론으로 보면 이게 각 단계를 거칠수록 불확실성, 즉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엔트로피 감소. 네. 또 베이지 추론하고도 비슷해요. 이전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 확률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점점 더 정확한 판단에 도달하는 원리거든요. 베이지 추론처럼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는 앙상블 기법이랑은 좀 달라요. 앙상블은 여러 모델을 동시에 격렬적으로 돌리는 거라면 이건 순차적으로 정보를 정제해 나간다는 차이가 있죠. 순차적이군요. 네. 핵심 강점은 이거예요. 단계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류의 비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놓치는 비용, 거짓 음성이 과잉 진단 비용, 거짓 양성보다 훨씬 클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각 단계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말 중요한 장점이네요.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이게 그럼 실제로도 효과가 있나요? 자료에 나온 사례 보니까 숫자들이 꽤 인상적이던데요? 맞아요. 그 수치들이 예시이긴 하지만 효과를 잘 보여주죠. 예를 들어 공항 보안 검색. 1단계 엑스레이는 민감도는 엄청 높잖아요. 거의 안 놓치는데 대신 엉뚱한 걸 자주 잡아내죠. 정밀도는 낮아요. 네, 그렇죠. 맨날 가방 열어보고.
근데 이후에 뭐 수동 검사라던가 폭발물 탐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밀도가 아주 높아지잖아요. 아, 맞아요. 유방암 검진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처음 맘모그래피는 좀 넓게 보지만 초음파나 조직 검사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계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 단일 모델로는 얻기 힘든 아주 신뢰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확실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효과가 커 보이네요. 근데 이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고려해야 할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앞 단계에서 생긴 오류가 다음 단계로 계속 퍼지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하고요. 오류 전파 방지. 네. 그리고 단계별 특성에 맞게 자원을 잘 배분해야 해요. 예를 들면 1단계는 속도가 중요할 수 있고 마지막 3단계는 정확성이 최우선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피드백 시스템도 중요해요. 뒷단계에서 발견된 오류 정보를 앞단계 모델 학습에 다시 반영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피드백 루프. 그렇죠. 결국 다층 모델이라는 건 복잡한 문제를 잘게 나누고 각 단계에 최적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단일 모델의 그 근본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하는 뭐랄까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이 다층 AI 모델이라는 게 그냥 모델 여러 개 쌓아놓은 게 아니네요. 각 단계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민감도와 정밀도의 균형을 아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라는 거, 마치 전문가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렇게 인간의 단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모방한 AI 시스템이 뭐 예를 들어 의료나 금융 아니면 사법 분야처럼 정말 중요한 영역에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러 단계의 자동화된 판단 과정 속에서 과연 인간의 역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어느 지점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인간이 개입하고 감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